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이전에 후랭이 TV 나갔을 때만 해도 그때 당시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랑 좀 다르다. 역대급 최저 거래량, 그리고 언론 뭐 신문들이라든지 쭉 보다 보면 가격이 떨어질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높으신 분들도 지금 뭐 기재부 부총리님께서도 계속 막 매번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안정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이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면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씩 좋아하잖아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간을 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하락을 주장하셨던 분들 요즘 신났거든요. 온 거야,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아, 전혀 아니군요. 네, 전혀 아닙니다. 일단은 팩트로만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일단은 가격대가 뭐 거래가 안 되는 거 팩트, 그리고 이제 전월세 거래도 안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팩트인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조금 이따 풀어드릴게요. 예. 일단은 거래가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 국토부 실거래가 이제 자료들 보게 되면 실제로 가격이 낮게 거래된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거래가 좀 눌려서 거래되는 애들도 있지만 아직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단지도 계속 있어요. 그게 되게 재밌는데 여기서도 조금 유익 있게 보면 지금 거래가 안 돼요. 막 집값 떨어졌어요. 말하는 곳들의 공통점 중은 중심지가 아니에요. 좀 외곽 지역들이 막 거래가 잘 안 돼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뭐 마용성이나 뭐 강남이나 거래가 잘 되는 거는 또 아니긴 해요. 근데 이런 곳들의 특징 중 하나는 거래가 뭐 안 되는 거는 매한가지지만 그래도 괜찮은 매물들은 다 거래돼요. 뭐 지금 급매물이 있나라고 보면 급매물도 딱히 없고요.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 보다 보면 아직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단지들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보면 좀 의문이 들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언론을 보다 보면 막 여기 뭐 몇 억 싸게 거래됐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또 어떤 뉴스 기사 보면 지금 신고가 갱신 이런 기사도 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두 가지씩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간보는 시장이다.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급한 사람들이 싸게 내놓는 거고 좀 안 급한 사람들은 계속 물건을 찾아 나가는 거고 결국 중심지가 흔들리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축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경기 전망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결과론적으로 설명드렸었던 게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돈은 계속 돈대로 계속 풀고 있고 지금 양당 후보님들 정책 나오는 거 봤을 땐 정책이 좀 바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뭐냐면 일단 세금 규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지 이 똘똘한 한 채로 가는 부분들을 없애버리는데 뭐 윤석열 후보님 공약 자체도 보면 뭐 다주택자 한시적 중과 예외 이런 내용은 있긴 하지만 아예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뭐 이재명 후보님도 그렇고 한시적 중과 예외는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때문에 막 묶여 있다가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지방에도 투자를 했는데 지방도 못 본 건 아니거든요. 여기도 뭐 1억 올라가고 여기도 2억 올라가고 여기 몇천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얘 때문에 세금이 막 팍 터지는 거예요. 왜냐면 종부세가 무서운 거는 진짜 저기 농어촌 주택도 종부세 카운트에는 다 들어가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얘네를 정리하고 싶지만 팔면 양도세가 답이 없어. 한시적 중과예외를 줬어. 그런 지방 막 다 던지겠죠. 팔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그리고 뭔가 아니면 서울에서도 막 빌라 던지고 싶었는데 참고로 빌라 투자하셔도 돼요. 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빌라서 세금 다 꼬입니다. 근데 뭐 이제 가지고 있는 빌라도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무주택자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네. 그러면 한시적 중과예외가 나오면 다주택자에 막 던지겠네?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네? 맞아요. 근데 떨어질 곳이 어디냐? 내가 기다리는 곳이 어디냐를 구분해야죠. 떨어지긴 떨어지겠죠. 근데 가치 없는 집들이 떨어지겠죠. 내가 예를 들어 저 멀리 막 지방에서 한적하게 있어요. 뭐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데는 전 전세로 살으라고 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서 급매물을 막 투하돼. 그거 잡을 수는 있겠죠. 아니면 서울에서 난 빌라를 기다리고 있었어.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막상 서울 빌라는 공공재개발도 그렇고 모아주택도 그렇고 다른 이슈들도 있어서 막상 그렇게 싸게 나올 수도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긴 해요. 지금도 빌라 가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재개발 이슈 있는 곳들은.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기다리는 게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결국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원해. 떨어질 요인이 없단 거죠. 오히려 막 지방 세 채 팔아서 강남 한 채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방 세 채를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팔았어요. 또 강남 한 채로 가겠지. 즉 핵심적인 틀이 전혀 바뀐 게 없다는 거죠. 이 유동성, 돈 푸는 것도 계속 있고 다주택자 규제도 완화될 것도 없고 그러면 일단 올라가는 방향성은 그대로다. 그리고 애초에 공급량이 바닥이잖아요. 2014년도까지도 공급이 수도권은 계속 그냥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떨어질 요인이 없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아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떨어지진 않겠네. 근데 지금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금 때문에 죽겠는 사람. 저는 항상 말했던 게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 해가지고 묻지마식 투자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항상 강조드리고 저는 제 1순위 원칙이 세금 세팅이라고 항상 강조를 해드려요. 예. 세금이 꼬여 있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금을 고려한 투자 아니면 절세를 한 적폐, 합리적 적폐가 되자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그러면 세금 세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당장 작년 12월 달에 종부세를 내면서 피를 토했겠죠. 으악 몇천, 으악 1억 하면서 막 세금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가 이런 얘기가 영상에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생각해 보시고서 편집을 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네. 대형 평수를 들고 있고요. 아파트 시세가 30억 초중반 합니다. 종부세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30억 근데 초중반의 그것만 아파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아, 일단은 세금 세팅 해놨기 때문에 1주택자입니다. 다른 주택은 뭐 법인이라든가 다른 식으로 투자하는 다른 식으로 거라든가 몇백 정도 나오나? 몇백? 500 이상? 500에서 1000 사이? 아니 500에서 1000 사이? 300만 원 나왔습니다.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종부세를 안 내시는 분들은 전혀 감이 없어요. 이게 뭐 저 모르잖아요. 예. 뭐 이게 뭐 종부세 뭐 다주택자는 많이 내겠지 싶고 막 실제 언론에서 막 그런 식으로 막 겁박이라고 해야 될까? 뭐 거의 막 협박들을 하잖아요. 막 이렇게 다주택자 종부세 막 몇천억 이렇게 나오는데 댓글 막 아이 꽃이다 막 달리고. 근데 그 영상 기사에 내용을 사례를 잘 확인해 보면 예. 다 이제 꼬여 있어요. 다 이렇게. 뭐 마포 한 채, 성동 한 채, 신축 2개 막 20억짜리 이렇게 2채를 들고 있는 케이스. 강남 한 채, 마포 한 채 막 케이스를 보면 막 다 그래요. 일단 다주택자를 산정하고서 가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안 터지니까. 저 30억 초중반 아파트 종부세 300만 원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 물론 올해는 더 나오겠죠. 근데 작년에 그 과표가 17억 얼마 했어요. 그러면 지금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제가 11억 공제잖아요. 그러면 과표가 얼마일까요? 뭐 6억 얼마. 6억?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율이 얼마 안 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전국 3주택인 그 다주택자 세율이 1주택자 세율의 2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죽어나가는 거지. 그리고 공제가 떨어지잖아요. 다주택자는 6억 공제니까. 네. 그리고 법인은 이제 공제가 0원이 되어버렸으니까. 그쵸. 그게 죽어나가는 거지. 사실 1세대 1주택자는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다주택이면 이제 죽어나가지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고가주택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도 뭐 진짜 비싼 아파트는 그래도 종부세가 꽤 나오긴 하겠지만 뭐 그냥 시세가 30억 넘어가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죠. 뭐 마용성이 신축만 해도 그 가격선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고가주택 가지고 있다 해서 종부세 때문에 죽어나갈 일은 없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해드리냐. 다주택자인 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세팅이 가냐면 똘똘한 한 채로 바꿔야겠다. 예를 들어서 저랑 똑같은 과세표준을 들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다. 저라고 얘기해 볼게요. 제가 30억 초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과세표준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빌라가 하나 추가됐다. 그런 순간 제 종부세 뒤에 0이 하나 더 붙어요. 3,000. 300이 3,000 되는 매직. 그러면서 막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뭐 과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빌라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예요. 그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뭐 한시적으로 해버렸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거 정리하라는 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즉 사람들이 결국 똘똘한 채로 가는 게 이 세금 세팅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큰 틀에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거를 이해하고 보면 지금 현 시장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종부세를 두들겨 맞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주택자겠죠. 다주택자들 세금 정리 안 된. 그리고 좀 집값이 높은 사람들이겠죠. 뭐 빌라 뭐 여러 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종부세 안 내겠죠. 뭐 과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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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중요하지 않잖아요. 좋은 거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명 던지는 주택들은 좀 안 좋은 주택들을 던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확 나는 거죠. 지역별 온도 차이가 확 나는 이유가 종부세 맞아보니까 아파. 연봉이 갑자기 사라져.
연봉 안녕 하면서 막 이제 증발. 내년 이제 올해죠. 올해는 더 셀 거야. 야, 이제 이게 두통이 나는 거죠. 아, 연봉 삭제, 성과급 삭제. 성과급 삭제.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세금은 세후로 떼죠. 세전 연봉이 삭제되는 게 아니라 세후로 날아가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취득세는 용자들이 있어요. 취득세가 12.4% 이렇게 해도 취득세는 어차피 비용 처리되니까 하면서 막 지르는 용자들이 있는데 종부세는 비용 인정도 안 돼요. 진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세팅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던지겠죠. 못 버티겠다. 한시적 중과 예외 해가지고 뭐 대선 기대하시는 분들 그거 일단 올해 6월 달은 어렵거든요. 3월 9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됐어요? 뭐 당장 6월 1일 전까지 뭐 팔 수 있는 그거를 빨리 통과시킨다? 그거 어렵거든요. 한시적 중과유예가 만약에 실현된다 해도 이제 내년 얘기지. 올해 종부세는 무조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아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던지겠죠. 그런 매물들이 조금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의 특징들이 나오죠. 이미 1주택자인 사람이 던지는 게 없어요. 다주택자인 사람들이 던져요. 그럼 그 집에 뭐가 있을까요? 공실이 아니라 세입자가 있겠죠. 네. 그러게 이제 현 시장을 이해하는 두 번째 키워드. 지금 신고가를 갱신한 단지들의 공통점은 실입주가 가능한 주택들이 신고가를 갱신해요. 전세가 껴있는 경우, 월세 껴있는 경우 그거는 뭐 지금 가격 차이가 확확 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당장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해 보세요. 우리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딱 검색해 보는 거죠. 네. 거기 단지가 엄청 몇천 세대나 되는 엄청난 대단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에 따른 거리도 많고 뭐 그렇다 해도 한 2년 전, 3년 전 생각해 보면 뭐 그게 동 간의 격차 해봤자 얼마 날까요? 뭐 한 1억 날까요? 뭐 층에 따른 가격 차이 나봤자 얼마 날까요? 뭐 5천만 원? 뭐 해봤자 뭐 1억 5천 뭐 RR이라고 부르잖아요. 로열동 로열층이랑 저기 끝에 동 1층 뭐 이런 거 가격 차이 나면 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가격 폭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또 컨디션에 따라서. 예. 그런데 지금 마레프 검색해 보면 진짜 고가 주택이랑 가장 싼 아파트랑 같은 평형인데 가격이 2, 3억 그냥 나요.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면 이제 본인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사람들 저 초고가는 호가야. 그냥 뻥이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희망회로 행복회로 돌리는 금액을 아직도 정신 못 차려놓고 걸어놓은 거고 저기 금매물이 이게 진짜 매물이야. 이것 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잘 살펴보세요. 어느 아파트 단지든 살펴보았었을 때 진짜 뭐 저 멀리 있는 단지 안 보고 그냥 서울에서도 대장 단지들만 본다 하더라도 2, 3억씩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그 싼 물건들의 공통점 동호수가 떨어지는 거는 기본이고요. 공통점 월세나 전세가 껴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게 왜 가격 차이가 벌어지느냐. 똑같은 33평이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매매 금액이 10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뭐 물론 요즘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도 없지만 예를 들어 10억이에요. 근데 10억이면 전세가 예를 들어 한 7억이라고 하면 갭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 현금이 3억이면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전세가 예전에 맞춰진 전세예요. 4억대, 5억대일 때 맞춰진 전세인 거예요. 그게 왜 아직도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걸 가능하게 만든 법이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제 때문에 이전 전세금이 아직도 눌려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뭐 4, 5억이에요. 그건 투자를 하려고 하면 갭 투자를 했을 때 매매가격이 똑같이 10억이라고 하면 똑같은 컨디션에도 현금이 6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후리기님이면 동호수도 비슷해. 어떤 거는 3억 들어갔는데 어떤 건 5억, 6억 들어가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투자자들은 갭 적은 게 좋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투자금이 낮은 걸로 가겠죠. 그러면 컨디션이 똑같다라는 가정 하에 움직이면 걔는 안 팔리겠죠. 근데 나는 급해. 종부세는 팔아야겠어. 가격을 낮춰야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1, 2억 싸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9억에 팔았어. 9억에 팔려고 내놓은 거죠. 그건 똑같은 컨디션인데 지금 당장 투자 금액이 한 4억 정도 더 들어간다 해도 그래도 뭐 시간 지나가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한 1년에서 1년 반 지나가면 또 만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시세보다 1억 산 건데 그 현금이 동원되는 사람들은 그걸 살 수도 있겠죠. 동원수가 비슷한데 1억이 싸게 파네? 1억 5천 싸게 파네? 그걸 사는 거죠. 당장 목돈이 더 들어가지만 여기야말로 안전마진이 껴있는 거죠. 확실하게. 전세만 내보내면 그건 전세 내보낼 때 현금이 좀 있는데 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잖아요.
나 실입주 한다라고 하면서 내보낼 수 있으니까 어차피 신혼집으로서 쓸 거야. 근데 그거를 전세 좀 껴있고서 싸게 살 수 있는 매물이 있으면 그게 더 이득 아닐까요? 그럼 그걸 사가지고 1년 뒤에 내가 입주할 거니까 너 퇴거하세요. 이러면서 입주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월세나 전세 껴있는 매물들의 가격대가 엄청 싸게 나오는 거죠. 하단이는 완전히.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매물을 볼 때 비교를 좀 제대로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요. 왜? 그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왜냐면 하락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분들은 야, 이거 봐. 네이버 부동산 또 확인 매물 뭐 이렇게 있어. 집주인 확인 매물이 있고 가격대 떠 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막 야, 이것 봐라. 지금 막 급매물이 막. 야, 그러면 이제 저기 3억 차이 나는 저거는 뻥호가고 이게 진짜 실매물이 이것도 거래가 안 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월세 껴있어 막 월세 보증금 2억짜리 뭐 현금이 현금 막 10몇 억 막 갖다 박아야 되는 거 뭐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그런 매물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거래가 안 되는 이유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런 신고가를 갱신한 단지들은 뭐냐? 실입주가 가능한 매물들. 그러니까 지금은 실소유자들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는 지금 세금 세팅이 돼 있지 않는 이상 더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재개발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세금 세팅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투자가 재개발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들이 부동산 투자할 때 계속 재개발로 가는 게 재개발에 저는 항상 말해드린 거 뭐 도로 부지, 통상가, 멸실된 입주권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양도세는 꼬인다 하더라도 나중에 관쳐놔서 전매 가능한 입주권이면 그럼 입주권을 팔면 일반세율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게 법인으로서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무허가도 가능하거든요. 무허가 취득세 피하고 종부세 피하고 거기다 양도세는 법인세율. 약간 방법들 찾아보면 재개발들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잘 모르겠어. 재개발 어렵고 복잡해. 특히 제가 앞서서 말해드린 거는 특수물건들이잖아요. 입주권 여부가 정말 복잡하거든요. 잘못 사면 사고 터져요. 현금 청산 당하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근데 아파트에서 살려고 했더니 좀 싼 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싼 걸 살 수가 있겠네.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방향성들을 찾아봤을 때 야, 지금 이게 기회가 있다. 이런 기회들로 가려고 했었더니 지금 가격대가 좀 싼 것들이 있어? 라고 하면 돈이 되면 사면 돼요. 근데 그걸 못 사죠. 실소유자들이 보통 산단 말이에요. 실소유자들이 살려고 하면 당연히 실입주를 해야 되니까 공실로 있는 물건 혹은 집주인인데 퇴거한대. 아니면 세입자가 있었지만 정상 매물, 즉 퇴거를 조만간에 할 수 있는 매물들인 거예요. 그런 매물들은 당연히 실입주자들은 그런 매물로 사겠죠. 근데 투자자들도 입주 가능한 매물을 좋아해요. 왜? 전세가 싸게 맞춰져 있잖아요. 이걸 시세대로 맞춰버리면 아까 말해드렸던 것처럼 매매 금액이 10억인데 전세가 7억이야. 7억에 맞추면 난 3억이면 투자 가능해. 그러니까 투자자도 입주 가능한 매물을 찾고 실입주자들도 입주 가능한 매물을 찾아요. 같이 경쟁하는. 그래 버리니까 그냥 이런 애들이 신고가들을 갱신해 버리는 거고 지금 가격이 다운돼서 뭐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의 특징들은 세각형 있는 매물이라는 거죠. 이거를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부동산 막 맨날 기사만 쳐다보지 말고 현장을 가보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좀 그렇다고 소장님 제가 어디 동네 실제 지역을 거론하면 그 지역 분들이 좀 싫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어디 임장을 갔더니 급매물 많던데 이러지 말고 강남 3구, 마용성, 대장 단지들 갔을 때 급매물 있어요 찾아가면 있어요라고 하지만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기준들 실제 거주 가능한가 안 그럴 거고요. 실제 투자 금액대 보면 만만치 않고요. 그런 거 보게 되면 뭐 금매물 막상 없어요. 진짜 가격이 무너지려고 하면 그 몇천 세대 대단지면 매물들이 막 몇백 개씩 쌓여 있어야 되는데 막상 금매물들 보면 뭐 몇 개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때가 어떻게 따지면 무주택자분들은 기회인 거죠. 왜? 항상 기회들은 있어 왔어요. 파리 터지고서 그러고서 가격대들이 떨어진 물건들이 있었잖아요. 9.13 대책 터지고서 기회가 있었었고 12, 16 대책 있고서도 가격이 떨어진 물건들이 있었죠. 그건 왜 그럴까요? 당장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는데 살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집값은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팔면 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가보면 대부분 서울의 중심지 들고 있는 분들은 떨어진다 생각 안 해요. 더 기다리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근데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일시적 2주택 기간이 몇 달 안 남았어. 그렇죠. 아니면 진짜 자금이 뭐 꼬였어. 나 진짜 목돈이 필요해. 막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경기도 안 좋은데 막 돈이 빨리 필요해. 그러던가 아니면 내가 또 이게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도 있죠. 왜?
상급지를 넘어가려고 하면 이때가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상급지가 또 물려있을 때, 괜찮은 매물 있으면 갈아타려고 하는데, 내가 갈아타려 해도 내 집이 팔려야 되잖아. 근데 앞에 상급지에서 한 2억 싸게 잡았어요. 원래 내가 바라보는 금액이 있었는데 2억 싸게 잡았어. 내 거 2억 싸게 팔아도 똔똔이죠. 빨리 던지는 거야. 이렇게 해도. 즉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있게 되면 그렇게 좀 어쨌든 싸게 나오는 실제 매물들이 존재하면 이거를 잡는 게 기회라는 거죠. 이거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 안 하고서 지금 기사만 보는 거죠. 또 이제 라삐 보면 맨날 이제 기세 등등해서 막 요즘 신났잖아. 신났습니다. 아주 막 어디 큰일 났다. 망했다. 뭐 폭락한다. 때가 왔다. 지금 집사면 망한다. 제가 요즘 안 들어가 봤지만 안 봐도 눈에 그려집니다. 그 타이틀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고. 그 도땡 선생님도 엄청 신났어요. 아, 그래요? 목소리에 아주 힘이 빵빵 들어가 있어. 힘이 빵빵. 네. 이제 그럴 건데 지켜보세요.